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성규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어와서 오늘 한번 PPT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취급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에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라고 하네요. 과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연 영국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율 변화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국에서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중요한 기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캔서 리서치 UK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캔서 리서치 UK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재밌는 곳이었죠. 이렇게 그 상가 매장에 이렇게 있는 많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물건도 기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재팔아서 재활용해서 판매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이 캔서 리서치 UK가 좋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보통 차리티 샵이라고 해서 자선 뭐 매장 이렇게 활용이 되는 곳이어서 그냥 그 유학 시절에 재미난 물건들 뭐 또 영국에서 꼭 필요한 어떤 물건들이 이제 생기면 한 번씩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했던 그런 매장이었어요. 뭐 그 정도 선에서 알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박사학위 하러 들어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이 캔서 리서치 UK를 통해서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특히 뭐 암과 관련된 뭐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과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흡연이 모든 암의 어떤 그 중요한 리스크 팩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기관에서 또 담배와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흡연율에 대해서도 이 기관에서 아주 보기 좋은 또 이해하기 쉬운 자료들을 만들어 놔서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 보셨던 그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 여기 가면은 뭐 이렇게 팬티도 있고요. 남들이 입던 팬티도 있기도 합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름다운 가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상에 당근마켓 예,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캔서 리서치 UK가요. 작년 회기년도입니다. 2019년, 20년 뭐 이 회기년도 자체가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2019년 1월에서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3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3월에 2월에 이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2019년, 20년 가장 최근에 캔서 리서치 UK가 벌어들인 돈이요. 저 데이터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6억 5,600만 파운드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1조 1억 원이더라고요. 예. 아, 이렇게 그 민간 기관이고요. 도네이션을 받고 뭐 일부 아까 보셨던 매장에서 영업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벌어들인다라고 말 좀 드리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입으로 창출되는 돈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돈들이 들어오는지를 밑에 자료들 보시면 나와 있지만 과연 이 캔서 리서치 UK가 이 예산을 다 어디에 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뭐 연구에도 활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쓰지만 제가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연구들이니까 여기 뭐 expenditure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를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작년 회기년도 기준으로 보면 무려 4억 6,8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200억 원을 연구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예산을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느냐. 뭐 이런 캔서 리서치 UK와 유사한 형태의 그 민간 그 연구기관들이 영국에는 뭐 수두룩하니까요. 민간을 주축으로 한 연구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기관이 얼마나 큰 기관이고 또 얼마나 뭐랄까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금연 예산 전체 총액이 한 2천억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 민간기관 한 곳에서 연구 예산으로만 뭐 7천억을 쓰고 있으니까 다르죠. 네. 자, 이 그 캔서 리서치 UK에서 제공하는 지난 195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데이터는 아마 반영은 최종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흡연율이 감소한 그 흐름, 영국의 흡연율 흐름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각각 어떤 이벤트들이, 제가 여기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이벤트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을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서 흡연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기관에서 이런 자료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조금 부분적으로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남성 흡연율이 6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 흡연율은 한 40% 이상. 이 유럽권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하고 좀 달라서 여성 흡연율이 남성 흡연율과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20%까지 차이 나는 것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여성 흡연율이 한 자리 숫자밖에 나오지 않는 뭐 그런 뭐 이런 문화였죠. 여성의 흡연을 금기시했던 타부로 생각했던 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남녀 흡연율이 그래도 뭐 크게 차이 없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높은 흡연율, 우리나라 1980년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79점 몇 프로였던 것 같아요. 한 80%못 미치는, 약간 못 미치는 숫자였는데, 뭐 그것에 비하면은 50년도에 60% 이상이면은 뭐 그렇게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또 낮은 편일 수 있지만, 어쨌든 50년대에 이만큼 많은 남자 10명 중에 6명이 담배를 피웠고, 그 다음에 여성 10명 중에 4명이 담배를 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정도는 담배를 다 피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이랬던 흡연율이 2019년도까지 찍혀져 있는 흡연율 데이터로 보면 남성 흡연율이 10% 중반까지 떨어졌고 중후반, 여성 흡연율이 10% 중반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그림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990년대에는 흡연율이 정체되거나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다시 거꾸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흡연율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캔서 리서치 UK가 얘기하는 이벤트들, 사건들이 이 1990년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기보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좀 해석을 붙인다고 하면 그 1990년대에 영국의 담배 규제 정책이 그닥 강화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1950년에서 90년도, 2019년, 2020년대까지 2020년도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흡연율이 감소한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보죠. 1950년도에 영국에서는 흡연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 간의 관련성을 이렇게 공개시했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새롭게 논의가 되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4년도에 도올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흡연이 분명히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서전 제너럴 리포터 테리라고 하는 서전 제너럴이라, 우리나라 따지면 뭐 여러 가지 그 번역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연방 정부에서의 어떤 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뭐 그런 자리로 봅니다. 어쨌든 이 서전 제너럴 테리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냅니다. 흡연은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1964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면 영국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흡연과 폐암 간의 관련성을 학문적으로 밝혀가고 있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 이전에는
뭐 흡연하면은 나쁜 게 뭐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가 1950년, 54년도에 나오는 그 논문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분위기가 또 흡연자들에게 흡연은 위험해라고 하는 건강에 해로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흡연율이 주춤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1965년도에 TV를 통해서 마케팅되고 있던 담배 광고들, 담배 제품 마케팅들이 금지되게 됩니다. 1965년도에 TV를 통한 담배 광고가 금지되는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이 담배세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연을 유도하기 위한 담배세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흡연율을 가지고 있다가 40%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였죠. 보통 우리가 흡연율을 1%포인트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 1950년, 60년, 70년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만 정책을 하면 큰 변화들을 보이던 때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에는 영국의 담배 규제 정책도 특별히 뭔가 이 뭐 눈에 띄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흡연율이 오히려 남성의 경우에는 올라가고 여성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2000년도에 들어와서 영국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규제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물론 이 일에는 2003년도에 이제 그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효력이 발생한 담배 규제 기본 협약 WHO의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라고 하는 그 국제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도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2005년 이후부터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물론 이 흡연율이 감소하는 폭은 과거 50년에서 80년대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폭보다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흡연율이 감소한 원인들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자료의 우측편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은 처음으로 이제 금연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스모크 프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뭐 모든 의료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서 NHS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금연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하게 됩니다. 2003년도 이제 그 각각의 연도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면 2003년도에는 담뱃값에 경고 그림이 부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에 처음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붙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무려 13, 14년 전부터 영국은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삽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 제품에 대한 오개 광고, 또 인쇄물을 통한 광고들 모두 다 금지하는 조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담배 소매점에 아직도 편의점에 광고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쇄물로 인한 광고들, 지금 신문이나 뭐 잡지책 통해서 담배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07년도에는 실내 전면 금연구역이 시행됩니다. 제가 이때 이제 박사학위하러 들어갔을 때인데 2007년 7월부터 정확하게 제가 달도 기억을 하는데 2007년 7월부터 모든 실내에서는 담배를 펴서는 안 되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예외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면적에 따라서 1차적으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고 영국은 그냥 하루 한 날 모든 실내는 금연구역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 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은 과태료를 무는 것도 있었지만 그 실내 공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주인 뭐 레스토랑으로 보면 그 사장이 내야 하는 벌금이 그 핀 사람이 내는 벌금의 수십 배가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내 공간을 혹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담배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다 없애게 되죠. 그때 저도 뭐 영국에 있을 때니까 예전에는 그 11년도 전에는 뭐 이렇게 팝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항상 담배 자판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돈을 넣고 담배를 사고 했던 것 같은데 11년도에 들어와서 어쨌든 이 제도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대형 담배 소매점, 뭐 우리로 따지면 뭐 마트가 되든 조금 큰 사이즈의 담배 소매점에서는 담배 진열을 금지하게 됩니다. 지금 뭐 작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우리나라 편의점하고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뭐 다른 느낌이니까 금방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캐비넷 같은 곳에다가 담배를 다 넣어서 담배를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든 담배 소매점에 크게와 관계없이 담배 진열을 다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조금 특이하게 2015년에 아동이 탑승하는 자동차, 뭐 어린이집 자동차, 유치원 자동차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개인 승용차를 몰고 가더라도 제 아이가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담배를 피는 게 불법 행위가 되는 그런 법을 영국 전체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제 그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국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끔 보다 보면 그레이트 브리튼, 그래서 모든 영국이 법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잉글랜드 지역과 웨일즈 지역만 뭐 법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7년도 실내 전면 금연구역도 잉글랜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바로 다른 곳들이 따라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코틀랜드가 2006년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고 나니까 또 잠깐 헷갈리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2016년도에 들어와서는 담배 그 제품에 대한 포장, 그 다음에 제품의 그 담배 값에 표기하는 성분 표기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배 값에 보면 니코틴, 타르 이런 것들에 대한 용량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니코틴과 타르 용량 표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보는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적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마치 그 담배가 덜 위험한 담배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법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표준 담배값 포장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배값은 이런 디자인, 정부가 정해준 디자인 그 말고는 어떤 형태로도 다르게 포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배값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게 또 청소년들이 관심이 가지 않도록 뭐 그런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멘톨향, 우리 맨솔향 담배들, 그 다음에 가는 담배, 우리 담배 중에 왜 이렇게 얇고 긴 담배들이 있죠. 그런 형태의 담배들도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작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 지난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담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흡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캔서 리서치 UK의 해석은 이 어떤 공간에서도 영국 전자담배를 보조제로 활용하기 때문에 흡연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 흡연율 감소의 이유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국이 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서 그 협약의 6조부터 17조 사이에 이행해야 될 그런 법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런 법들을 충실하고 강력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 정책이 바탕에 있지 않고서는 흡연율 감소는 단순하게 흡연자들에게 다른 담배를 전자담배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흡연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쓰는 것을 이제 뭐 금연 보조제로 썼다라고 하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처럼 생각하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국을 제외한 혹은 뭐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조차도 담배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흡연율의 카운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도 흡연율의 통합 그 흡연율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영국의 흡연율 감소는
제가 보여드렸던 강력한 영국의 담배 규제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앞서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어야만이 이제 흡연율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럼 과연 영국의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도대체 몇 프로일까? 이게 언제부터 이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기 시작한지부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가 영국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쓰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다음에 제가 또 그 내용들을 또 자료 좀 찾아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또 혹은 영국의 어떤 뭐랄까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우리가 쓸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선행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